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박영자 씨의 사연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 여자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400만 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사라질 차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영자 씨. 올해 72입니다. 27에 시집와서 45해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독박 육아, 시댁 제사, 남편 사업 부도 다 견뎠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10년. 아들 내외와 중학생 손주 둘. 5 식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도시락 3개를 쌌다고 합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주들 것.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반찬 좀 더 다양하게 해줘. 감사는 없었습니다. 요구만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도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 씨의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 진수경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애들 학원비 급해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엔 20만 원. 내 영어 캠프 비용이요. 곧 갚을게요. 석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한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4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수경아, 이거 내가 쓴 거니?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돈 제가 좀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랑 이 집이랑 결국 승우한테 가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승우 씨를 불렀습니다. 승우야, 내 와이프가 내 통장에서.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숨부터 쉬었다고 합니다. 엄마, 수경이도 힘들어. 애들 교육비며 뭐며. 그냥 좀 봐줘.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좀 봐달라고? 300만 원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혼자만 쓰잖아. 우린 식구가 넷이야. 계산 좀 해봐. 그 말에 영자 씨는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그날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변경하고 이체 한도 제로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영자 씨 명의로 단독 상속받은 이 집. 시가 5억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의 일입니다. 며느리가 ATM 기계 앞에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통장이 왜 이래요? 비밀번호가 안 먹혀요. 영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다. 예? 왜요? 내 돈이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몇 년을 내 돈을 썼는데 이젠 내가 쓸 차례다. 며느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영자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수경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영자 씨는 아들을 안치고 말했습니다. 승우야, 앉아라.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 팔 거다.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영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팔아서 5억 받으면 2억 5천은 넣어줄게. 나머지는 내가 쓸 거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엄마, 미쳤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라. 넌 이제 45이야. 충분히 어른이지. 엄마, 싫으면 나가. 단, 그럼 한 푼도 없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영자 씨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손주들이 학교 가고 난 뒤의 일입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애들 학군도 있고. 영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수경아, 너 나한테 뭐라 했지?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사과부터 해야지. 너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냉장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쓴 돈 내역이야. 370만 원. 석 달 안에 갚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석 달 안에? 방법은 내가 찾아. 난 기다릴게. 며칠 뒤 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아줌마들 사이에서였죠. 박영자 씨 집 팔린대요. 며느리랑 엄청 싸웠대요. 시어머니가 돈을 독차지한대요. 마트에서 마주친 옆집 아줌마가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영자 씨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소문났어. 엄마가 우릴 내쫓는다고. 내가 언제 내쫓았니? 2억 5천 준다잖아. 그걸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 그럼 지방 가든지. 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아들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산 내가 불쌍하다. 그 말이 영자 씨의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나갈 집인데 왜 해요? 영자 씨는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돈댁 따님이 제 통장에서 400만 원 가까이 뺏은 거 아세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댁, 저도 30년 시집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돈을 멋대로 쓰는 며느리는 처음 봅니다. 친정어머니는 며느리를 노려보더니 돌아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집이 팔리던 날입니다. 영자 씨는 짐을 싸며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봉투 2개. 각각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대학 등록금 일부야. 할머니가 모은 거. 손주들은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집 파는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할머니 인생 살려고 파는 거야.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강원도. 바다 보이는 작은 집 얻었어. 혼자요? 응. 혼자가 제일 편하더라. 손주들은 할머니를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사 전날 밤의 일입니다. 아들이 영자 씨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아들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지?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아. 아버지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알면서 왜 그랬니? 몰랐어. 아니, 모른 척했어. 편하니까.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진심이야. 영자 씨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응. 넌 이제 아버지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알아.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배운 대로 하지 마. 내가 먼저 바뀌어야 수경이도 바뀌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니네 전세자금에 보탰어. 3천만 원. 아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엄마, 조건 있어. 수경이한테 가계부 쓰라고 해. 그리고 매달 용돈 따로 주고. 아들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사 당일의 일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들만 영자 씨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 그래. 건강해라.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차에서 내린 영자 씨를 보며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400만 원이요. 제가 빌렸던 돈 다 모았어요. 영자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백 장의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였습니다. 어떻게 모았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새벽 배달이랑 주말 알바 뛰었어요. 며느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영자 씨는 봉투를 도로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니네가 써. 애들 학원비로. 어머니, 대신 다신 남의 돈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설령 그게 시어머니 돈이라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속초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 영자 씨는 짐을 풀며 창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다. 일주일 뒤 영자 씨는 시니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어머, 서울서 오셨어요? 환영해요. 비슷한 나이대 여성 5명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죽고 혼자 살아요. 자식들, 명절에나 봐요.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자식들 연 끊었어요. 속 편해요. 영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한 이야기,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독립. 다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 잘하셨어요. 우린 너무 오래 참았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날 영자 씨는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들어갔어. 그래? 어때? 좁긴 한데. 그래도 우리 집이라 좋아.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파트타임 시작했어요. 그래?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제 돈 제가 벌으니까. 뿌듯해요. 영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수경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바다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구나. 때론 밀어내야 다시 제대로 된 관계가 돌아온다. 몇 달 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속초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 5명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바다 보여.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였죠. 저녁을 먹고 손주들이 잠든 뒤 아들 내외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진짜 미워했어.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고마워. 그때 엄마가 안 그랬으면 우린 계속 엄마한테 기생했을 거야.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처음엔 원망했는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영자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와라. 부담 갖지 말고. 영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바다를 본다고 합니다. 새벽 산책을 하고 시니어 모임에 나가고 가끔 봉사활동도 한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자식 인생? 며느리 눈치? 손주 뒷바라지? 영자 씨처럼 한번 내 인생을 선택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결정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